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요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 개념 위에 보면 여백이 좀 있을 거야. 맞니? 요 여백에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필기합니다. 자,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뭐 일치하고 이런 거는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의 관계는 뭐가 있냐면 예, 첫 번째 셋 다 평행 이런 관계가 가능해요. 살짝 띄우셔야 돼요. 너무 붙였으면 안 돼요. 요게 필기 하나 하고 갈 거야. 살짝 띄어서. 그 다음 두 번에는 뭐예요? 요런 그림 가능하겠죠? 둘만 평행.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렇게 한 점 만나.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막 이런 식으로 각자 놀아.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외워야겠지. 아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뭐 배웠어? 평행, 일치, 수직, 한점 이렇게 배웠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배웠다고? 시작! 평행, 일치, 수직, 한점 한 번 더. 평행, 일치, 수직, 한점 한 번 더. 평행, 일치, 수직, 한점 배웠다면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외워볼까? 시작!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한 번 더.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한 번 더.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되겠죠? 자, 요게 개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가끔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전체 영역을 4개로 분할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 전체 영역을 지금 몇 개로 분할하고 있어? 4개로 분할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무엇을 의미한다? 셋 다 평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전체 영역을 6개로 분할할 때 6개로 분할할 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놀아의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다? 7개로 분할한다. 되겠나? 그래서 만약 출제자가 야,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면에서 영역을 6개로 분할하고 있어? 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때 둘만 평행과 한 점 만나를 떠올려야 하는 거야. 알겠나? 이 녀석은 뭐라고? 영역 분할 개수예요. 영역 분할 개수를 의미한다. 이런 영역 분할 개수를 이용해서 저 셋 다 평행, 둘 다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이 한 영역을 4개의 공간으로 분할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알겠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보도록 하겠다. 얘들아, 이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무슨 경우밖에 없어? 각자 노라밖에 없죠. 즉,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은 각자 노라를 제외한 앞에 있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셋 다 평행.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둘만 평행.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점 만나.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다. 라는 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야. 시작!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한 번 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볼 거예요. 필기하십시오.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요.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의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와우,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합이라고? 그 얘기는 적어도 m 값이 최소한 몇 개 이상 나온다? 2개 이상 나와야지 더할 거 아니야. 그치? 2개 이상은 나와야지 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 시작!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딱 봤더니 요거 2개는 확정이고요. 요거는 미확정이야. 우선 확정인 녀석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확정인 녀석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우리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시작! 3분의 2, 1분의 1 그리고 뭡니까?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그런데 얘 봤더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얘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와, 두 직선은 모두 다르고 모두 다르다. 기울기도 다르고 y절편도 다르다예요. 자, 확정된 두 직선은 기울기도 다르고 y절편도 다르대. 맞니? 그러면 안타깝지만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문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불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와 한 점 만나.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 이름을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1번 직선, 너는 2번 직선, 너는 3번 직선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풀자. 나는요, 이제 뭘 따질 거냐면 둘만 평행인 경우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둘만 평행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1번과 2번은 확실히 평행이 아니지? 그러므로 누구? 1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혹은요 2번과 3번이 평행한 경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3번이 평행한 경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n분의 2는 2분의 1은 4분의 마이너스 4라고 적어놓고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y절편이 같으면 안 되죠? 근데 같지 않아. 되게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n값 구하면 n값 몇 나오겠습니까? 4. 이해되나? 이해되나? 자,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이 평행한 경우에 식을 또 만들어 봅니다. n분의 3을 2분의 2를 4분의 마이너스 8과 같지 않다. 이런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 풀면 m자리에 몇이 들어가면 되겠다? 6이 들어가면 되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둘만 평행한 경우에 m가 구해냈어요. 이제 끝났지? 맞아? 그러면 이제 뭐 구하면 돼요? 이번에는 한 점 만나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 이번에는 한 점 만나의 경우를 살펴봐야겠다. 자, 한 점 만나의 경우에는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일식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이식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4는 0 나오네요. 그러므로 x의 값은 몇이 나오고 있습니까? 4. x의 값이 4일 때 y의 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즉 4, 마이너스 4를 누가 지나? mx 플러스 2y 4, 마이너스 4는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위의 점이어야 해요. 맞아? 모두 요점을 지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 대입합니다. 4m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0 나와서 m의 값이 몇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1. 네. 끝났네요. 그래서 m값 모두 다 더해보시오 라고 해서 가능한 m값을 다 구했더니 답은 몇이 나오더라? 11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팬케이크.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자. 자, 그러면 이제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k-2x 플러스 2k-3y 플러스 4k-3은 0이라는 이 식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일정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식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왔어. 나 이런 표현 어디에서 배운 적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데. 예, 항등식에서 배웠죠. 자,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에 어떤 게 있었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맞나요?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핵심이야? k를 죽인다가 핵심이에요. 그래, k를 죽인다. 죽여버려야겠지. 그런데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랬어? 몰아넣고 죽인다죠?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저 K를 몰아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집 밖으로 나와야지. kx-2x 플러스 2ky-3y 플러스 4k-3은요. 그런데 죽여야 되는 k를 이제 몰아넣을 작업을 합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4k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이와 같이 식을 세웠다. 그런데 이 식 세우고 나니까 느낌이 좀 오지 않아? 나 이런 식의 구조 많이 봤던 것 같아. 뭔지 기억나십니까? 직선 더하기 m 직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직선은 직선인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맞아? 요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직선 더하기 m 직선은 0이라는 식, 직선 더하기 m 직선은 0이라는 식과 m이 k로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기하의 향기를 느껴서 어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런데 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정한 점이 바로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지. 그래서 교점 구합니다. 좋았어. 연립해서 풀자. 요 식에다가 얘를 2배에서 적어놓을게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 만들고 2식 더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y 플러스 5는 0, y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될 때 마이너스 20되네요. 그러면 8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x가 몇이 나오겠습니까? 6 이렇게 나오지. 그래, 결국 그 한 점 6, 마이너스 5를 구해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가 2니까 y는 우선 이 x 적어주신 후에 x가 6일 때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려면 뒤에 어떤 숫자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까? 17 마이너스 17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시오. 여기까지 됐나? 네. 기울기가 있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기울기가 있는 건. 기울기가 2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네. 저렇게 연립 안 하고 아까 알려주신 대로 고등학생이 풀으시면 되겠어요. 그 녀석은 못 풀지. 점이 주어지면 풀 수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젖었으니까. 차이를 알겠어요? 네. 근데 일정한 점을 지난다는 게 왜?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는 개념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개념집에 어디 실어놨나? 잠시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아직 열방 앞에서 안 했나? 선생님 요거 연습을 좀 시키고 갈게요. 없는 것 같네. 예, 없네요. 자, 선생님 연습 좀 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잠시만. 자, y는 3mx 플러스 7m 플러스 8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어. 자, 야, 이 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일정한 한 점을 구해볼래?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우선 m에 관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m에 관해 묶으면 3x 플러스 7 나오지. 맞니? 그리고 요 녀석 넘어가면 y-8 나오지. 그러면 이때 생겨나는 그 일정한 한 점은 누구냐면요. m의 값에 관계없이야. 이 m을 없애주고 싶은 거야. 모르는 값이니까. 죽여버리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3분의 7 들어가. 얘가 0일 때 이 녀석 계산하면 y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8 들어가지.
일정한 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M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남은 찌끄레기 가지고 가서 이쪽 덩어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y는 mx-8m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와 있어. 야,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일정한 한 점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 나오면 어떻게 바꿔요? y-5는 m의 x-8. 그 일정한 한 점은 몇 콤마 몇이다? 8,5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정한 한 점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M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M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아무 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해져 있는 녀석을 0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29페이지.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결론부터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요, 요 점에서 직선에 뭘 내려야 합니까? 수선의 발이라는 걸 내려야 돼. 즉, 90도로 만나는 요런 점을 내렸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요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요 길이가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D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공식에 의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AB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야? 이 직선의 일반형의 식에서 나오는 이 A와 B를 이용해서 분모를 만들고요. 분자의 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맞나?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를 절대값 씌워서 분자에 실어두는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겠지. 선생님, 저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30페이지 펴보도록 할까? 예. 거기에 선생님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 나오는 내용을 증명을 해놨어요. 예.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드럽게 생겨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즉, 가르쳐봤자 점수를 올리는데 별 의미가 없었어. 차라리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공식은 그냥 궁금해하는 이 학구열에 불타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증명만 실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요, 이 공식을 목숨 걸고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많이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 처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 처음 기하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 공식을 드럽게 못 배우는 경향이 있어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한 번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 공식대로 넣으면 거리를 탁 하고 구해낼 수 있다요. 잘 외우셔야 합니다. 꼴이 엄청 드럽지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림을 보니까 어떤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같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꼭 평행해야 돼요? 예. 자, 보도록 하자. 평행할 때는 우리가 한 점 잡아서 왠지 이렇게 90도, 90도로 만나는 요 녀석이 거리일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지? 그런데 일치할 때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점에서 만날 때는 와, 얘도 거리고 얘도 거리고 얘도 거리고 얘도 거리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얘는 항상 0이어서 안 나오고 얘는 거리가 계속 바뀌어서 안 나오고 오직 두 직선이 평행할 때의 거리를 묻는 문제만 시험에 출제된다.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적어 놓으세요. 직선 위에요. 임의의 한 점을 정합니다. 자,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 내 맘대로 정합니다. 아무 점이나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내 맘대로 정해. 그리고 어떻게 풀면 돼? 바로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 후에 뭔 짓을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즉 어떻게 푼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시간을 줄 거야. 시간은 정확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학생이 풀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꼭 푸는 학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아래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 드릴 겁니다. 풀어보십시오. 답 낸 사람 혹은 M값 구한 사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는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미확정돼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런데 요 식을 딱 봤더니 x, y 이외에 m이라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네. 얘는 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미확정된 직선이란 얘기야. 자, 요 녀석도요, 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미확정이에요.
확정된 그래프는 x, y만으로 이루어진 식을 가지고 있어요.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된 식이 미확정된 그래프인데 둘 다 미확정이야. 야, 둘 다 미확정인 그래프 가지고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와, 이 두 개의 직선을 확정시켜야겠다. 즉 m값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m값부터 구해야 됩니다. 미지수 몇 개예요? m값, 내가 구하려는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면 조건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지. 한 개의 조건만